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안입니다. 저는 어제 논현동에서 유수현 원장이란 분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내 유튜브 계속 보시던 분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울 노원구에서 삼성의료원 내과 원장으로 계시고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제 고객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고객을 잘 안 만나는 편인데,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 사람이.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괜찮아가지고, 제 고객 중에서는 이렇게 만난 몇 안 되는 고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오면 가끔씩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얻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바님, 나는 어바님 유튜브를 뭐 이렇게 매일 보진 않는데 가끔씩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게 어렵다기보단 나한테 좀 미안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요? 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요 근래 계속 찍어내고 있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그런 진리라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심플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의 시작은 오만 걸로 다 시작하는데 결론이 똑같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왜? 결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이제 회귀하게 되는 거야. A라는 결론을 회귀하게 되고 또 어떤 걸 얘기해도 A로 회귀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미안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 받아봐도 되게 받아봐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구독 취소충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다, 싫다 이래가지고 구독 취소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긴 하지만서도 일부러 다양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인생의 진리라는 건 굉장히 심플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끝나게 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유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 그런 거면 상관없다고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니, 나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같은 환자를 계속 보게 된대. 같은 환자를 계속 보게 되면 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술 그만 드시고요. 그리고 야식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요, 그 사람이 지나고 또 온대. 또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돼. 사장님, 술 드시지 마시고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마시고요. 약 처방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온대. 그러면 결국엔 내시형까지 받아. 사장님, 내시형 받아요. 그래서 내시형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한대. 사장님, 술 드시지 마시고요. 기름진 음식 드시지 마시고, 야식 드시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어이 반복을 해야지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알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얘기해줘도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줘야 돼.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결국에 또 그 말 듣고, 아,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되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뭐 비슷한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저는 18살 때부터 고시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18살부터 4년 정도 고시원 생활했어요. 거의 22살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도 계속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18부터 22살까지의 고시원 생활은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왕십리 성동고시원 42호였고, 그 다음에 살았던 곳이 그 회기역, 경희대 앞에 있죠. 회기고시원 12호에 살았거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한테 처음으로 사기를 쳤던 아저씨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따먹으려고 했던 트랜스젠더까지 그게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게.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난 분명히 더 필사적으로 살아왔을 건데 군대를 전역하고 필사적으로 살았던 그 기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씨,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순간, 이 순간 내가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내 기억에서 삭제된, 지우개처럼 삭제된 이 순간이 너무 아깝고 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냐. 34박 35일 동안 자전거 전국 일주를 돌았잖아요. 내 인생에서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내가 그때 얻었던 깨달음이 뭐냐면, 아, 인생이란 건 존나 짧구나. 그때 느꼈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 내가 여러분 손이 이 땅을 대한민국 끝에서 끝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해봐. 되게 신기해. 그게 난 아직도. 그때 내가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이걸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30번밖에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때 30살이었으니까 60 넘어서까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 사실.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게 존나 짧다는 거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말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슬로건은 뭐냐면 기억에 남는 삶으로 변하게 된 거야. 기억에 남는 삶.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그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그냥 무턱대고 전국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전 세계 돌고 들어왔잖아. 원래대로라면 또 근데 바로 나갈 생각이었어. 그래서 지금쯤은 조지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연애를 하게 된 거지. 그땐 또 여자친구 만나게 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근데 1년 반 동안 진짜 존나 뜨겁게 연애를 했단 말이야. 다 기억에 남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었어. 막 진짜 서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씨, 무릎 꿇고 빌고 씨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격정적인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남지 않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돼. 특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리사이클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나도 옛날에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뭔가 열심히 계좌를 받고 영업을 했지만 결국엔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던 거예요.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꾸준하게 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의외로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잘 없다라고 싶지만, 이거는 내 기억을 떠나서 기록을 박제시켜 놓는 거잖아.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날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일전에 말했지만 브이로그 채널도 아마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파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하루에 이거 하나 올리면서 내일 하는 것도 빡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좀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 그때 간간히 브이로그 영상을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열심히 놀라고 얘기하고 싶어. 제발 열심히 놀아요. 제발. 왜?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란 말이야. 내가 남자라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건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나도 어제 막 물어봤어. 넷플릭스 뭐 재밌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천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요거 봐야겠구나 싶어서 그런 거 막 적어 놓고, 그리고 굳이 그런 논란이 게 특별한 게 아니라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냐면, 그 만나 칼국수인가 그 집을 찾아갔거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을지로 쪽인데 되게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모가 되게 이쁘더라고. 이게 이모가 이쁘다는 게, 나이가 들어서 이쁘다는 느낌은 잘 웃는다는 느낌, 얼굴 주름이 잘 웃게 이렇게 주름이 배긴 아줌마들이 되게 이쁘다는 느낌 난 많이 받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오니까 혼자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먹을래? 이래서 이제 칼만두국요. 이러니까 어머 어떻게 만두가 다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칼국수만 먹었지. 먹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음식 같은 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보면 약간 좀 정형화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 별 어딜 가나 최대치랑 최대치가 별로 차이 없는 거. 칼국수도 그 중에 하나고, 제육볶음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잖아, 사실. 근데 이게 맛집 같은 걸 찾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 그 설렁탕 맛집은 가면 설렁탕보다 깍두기 맛집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난 하동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하동간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녀와서 깍두기 먹고 오고, 그리고 이문 설렁탕이나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설렁탕집이 깍두기로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칼국수집은 겉절이거든 진짜. 겉절이가 존나 맛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겉절이 이렇게 먹으면서도 맨 처음에 겉절이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 구묵지 주더라고, 한 접시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도 다 겉절이를 더 리필해 달라고 해. 달짝지근한 게 칼국수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서, 사실 7,000원의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여기 을지로까지 온다는 건 굉장히 오버스러운 일이지. 오버스러운 일이지만, 근데 이러한 거, 행동 하나하나에 작은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재밌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는 이 영상 녹화를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은 대림동에 갈 거란 말이야. 대림동 가가지고, 나 가본 적이 없거든. 대림동을 가서 양고기집 맛있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림동 가면 이제 장첸처럼 이제 양고기 뜯어 먹어야지. 혼자 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양고기를 뜯어 먹고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 슬로건에 대한 강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억이더라고요. 기억. 물론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마다 그 인생의 가치는 다르니까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특히 더 야박한 게 청춘은 더 빨리 지나가.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보면 안타까운 게, 그래도 난 충분히 좋은 여자를 만났고 연애도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9년 반 동안 연애를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나도 뭔가 이제 능력으로서 도태되는 한국 남자였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내가 연애를 못했던 것도 뭔가 조금 억울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의 그런 목적과 가치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처럼 타성에 젖어서 살다 보면
결국엔 지나고 나서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건 늙은 몸뚱아리,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진 몸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가 되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여러분이 몰아서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걸 최대한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소중한 인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서도 그런 인적인 인프라 내가 지금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리마인드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림동 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대림동 갈 준비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남은 하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건 뭐냐면 새로운 걸 찾으세요. 항상 뭐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영화, 뭐 넷플릭스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 7,000원짜리 칼국수라도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가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리바이벌 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